알 듯 모를 듯 쉬운 듯 어려운 보험의 세계.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종합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최연진, 보험재테크 전문가 박준영, 보험교육 전문가 이재호, 종합보험 전문가 이순영. 다른보험 지심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 참 많죠? 해외여행 전에 챙겨야 할 정보들도 참 많은데요. 금감원에서요, 이렇게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똑똑한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수수료 절약 방법, 또 해외 신용카드 사용 팁, 해외 여행자 보험 관련 정보 등을 담은 소책자를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톡톡 보험 설계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 기획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독이 되는 보험, 약이 되는 보험 특집인데요. 이번 주는 먼저 독이 되는 보험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보험은 반드시 피해라,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을 말씀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방송이라는 게 아무래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표면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간혹 보면은 이런 보험은 무조건 좋다, 이런 보험은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일종의 어떤 선입견을 저희가 좀 심어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봤을 때는 독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보험과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독이 될 것 같지 않지만 독이 되는 보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요, 이렇게 나에게는 독이 되는 보험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는 보험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례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43세 남성분 사례인데요. 네. 지금 결혼 12년 차 슬하에 자녀가 둘 있는 직장인이신데요. 보유하고 계신 보험이 2006년에 가입한 S생명의 땡땡케어 보험, 주계약 5천만 원에 15년 납 16만 원 납입 중이시고요. 지금 2011년에 추가로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20년 납 1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인데요. 가족력은 특별히 없다고 하셨고요. 결혼 직전에 준비한 보험 하나만 있었는데 결혼 이후에 슬하에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2011년에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신 상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 보험을 좀 추가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 보험뿐만 아니라 가족들 보험료를 다 나입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뭐 상황만 들어봐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독이 되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혹시 CI 보험 가입하신 건 아닐까요? 좀 불안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2006년도에 가입하신 S생명의 땡땡케어 보험부터 좀 살펴봐 드릴 텐데 대한민국 대표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의 효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 보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CI 보험이 이제 처음 생기게 됐죠. 주계약은 5천만 원에 80% 형이고요.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혹은 중대한 화상 및 부식에 걸렸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중에 80%인 4천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나머지 1천만 원 남아있다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지급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중대한 질병 진단받지 않고 바로 사망할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이 주계약의 특약은 재해상해 특약과 수술 특약 그리고 입원 특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2006년에 가입하신 이 땡땡케어가 CI 보험이었군요. 좋습니다. 다음 상품이 이제 2011년에 가입하신 D사의 통합보험인데 요건 어떤가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비가 암, 뇌졸중, 네.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각각 3천만 원이 보장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절이나 깁스, 화상 같이 상해에 관련된 특약들과 그리고 질병 수술비를 포함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어떤 이제 수술비 특약들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이 특약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특약으로 가족 의상 배상 책임 특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이것저것 잘 갖춰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 거는 좀 마음에 걸리지만 나머지 하나는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보험 구성이 이렇게 두 개 어떤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이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좀 잘 유지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S생명의 이제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입 기간이 곧 종료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CI보험에서 이제 보장이 어려운 혈관 질환에 대한 이제 진단비 보장, 그다음에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만 일부 이제 보완을 하신다면 더욱더 훌륭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CI 보험이 들어있다고 해서 저는 독이 되는 보험에 정말 좋은 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훌륭한 구성이라고 하니까 전 지금 좀 헷갈리는데 사실 CI 보험은 이 중대한이라는 말 때문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례를 보고 다른 분들도 CI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죠? 네, 사실 이 CI 보험이라는 건 처음 만들어진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습니다. 남아곡에 있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망보험금만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 중에 일부를 현지급해 준다면 그 돈으로 치료비로 이제 활용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보험사에 건의를 한 게 결과적으로 이 CI보험이라는 걸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모 생명보험사가 최초로 이 CI보험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약관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약관상에 소비자에게는 좀 독이 될 수 있는 안 좋은 독소 조항들을 좀 많이 넣어놓은 거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중대한, 약관상 중대한이라는 조항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더라도 내가 진단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예전에 지금 CI보험을 가입하신 경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조정 사례들을 통해서 CI보험이 안 좋은 보험이라는 걸 고객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CI보험을 판매를 좀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라서 GI보험이라는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I보험처럼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없이 그냥 암, 그냥 뇌출혈, 그냥 급성의 심근경색증을 보장해주는 그런 GI보험이라는 대체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을 그 생명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신다면 CI보험을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이 사례 시청자분은 CI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지만 지금 혹시나 보험을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CI보험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GI보험이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이제는 진화돼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I보험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CI보험보다는 GI보험이 훨씬 더 나아졌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중대한 이 글자 때문에 참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보험이 CI보험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정말 독이나 마찬가지겠죠. 역시 예리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이제 사례로 돌아가서 네네. 이제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CI보험의 주계약 자체는 저희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장 내용이 사실 그 보험 소비자분들에게는 되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입 조건, 그 보상 조건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네. 소비자분들한테는 독이 되는 보험이 사실상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례자분께서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예. CI보험의 주계약에서 불리한 내용들을 이 통합보험에서 보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CI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더라도 이 통합보험,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진단비를 각각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 또 보완적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다행이네요. 있고요. 그리고 CI보험에는 생명보험사에서는 그나마 아주 좋은 특약인 네. 1, 2, 3종 수술비 특약이 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네.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분이 가장이시잖아요. 가장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는 해요. 근데 이 CI보험에서
주계약이 기본적으로는 사망보험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CI보험이 없는 거는 통합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면 되고 통합보험이 없는 것은 또 CI보험에서 보완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신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CI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 보완을 많이 해주고 있고 카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독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CI보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완해주는 좋은 짝이 있었네요. 이 통합보험을 함께 가지고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분은 맞아요. 이렇게 상호 보완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 사실 애초에 2006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CI보험을 가입 안 하셨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었을까요? 맞죠. 네. 그게 제일 좋죠. 네. CI보험 애초에 가입 안 하셨으면 네. 제일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I보험이 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CI보험이 지금 이분한테 독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2006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보험을 가입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보장성 보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CI보험 가입 안 하시고 보장성 보험 훌륭하게 잘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나중에 뭐 통합보험으로 이 보장을 메운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가장이시니까 사망보험금 정도만 좀 추가로 준비를 해주셨다면 지금보다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은 훨씬 더 좋게 갖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다만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이시니까 사망보험금도 조금 필요하실 거고 또 보험을 유지하신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거 지금 당장 해약하기는 좀 아깝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CI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네. 통합보험도 나중에 좀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하셨으니까 지금 독이 되는 CI보험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알려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 경우에는 사실 2006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제 납입 기간이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와서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독을 해주는 통합보험으로 보완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15년 납입 보험이니까 거의 끝났거든요,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확실히 사람이든 음식이든 보험이든 또 궁합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CI보험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분 사례처럼 이미 뭐 납입 기간이 다 돼가는 CI보험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독해주는 좋은 궁합을 또 전문가들과의 상담 통해서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 만나봤고요. 두 번째 사례도 좀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남편분과 같이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34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결혼 전에는 이제 보험에 관심이 없어서 지인의 부탁으로 2015년에 이제 보험을 하나 가입했었는데 이제 직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급하게 이제 좀 준비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지금 췌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데다가 외가 쪽에도 암과 혈압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걱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독이 되는 보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사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의 보험은 뭐가 문제일지 분석도 꼼꼼하게 해봐야죠. 먼저 2015년에 가입했다고 하셨죠? 이 보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2015년에 가입하신 S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 월 보험료 5만 원 나입하고 계시고요. 이 보험은 특징이 수술비에 관련된 특약이 무려 18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술비에 특화되어 있는 보험인데요. 2016년에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가입하신 W공제 암보험은 10년 갱신형 보험으로 월 보험료가 23,000원씩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암 3천만 원, 고액암 6천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매 10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서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면서 계속 갱신이 되는 보험인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가입한 보험은 M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월 15만 6천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신데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3대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혈관 질환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수술비 특약들이 단계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박민철 아나운서께서는 이 세 가지 보험 중에 꼭 하나를 빼야 한다면 어떤 보험을 빼야 한다고 생각을 꼭 하시나요? 하나를요? 네. 지금 통합보험이 2개고 암보험이 하나긴 한데 이 암보험이 보니까 갱신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같으면 갱신형 암보험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돼서 암보험을 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통합보험이 있으니까 갱신형 암보험까지는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갱신형 하면은 또 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독 특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이 중에 꼭 하나를 정리해야 네.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갱신형 암보험보다는 결혼 전에 가입하신 통합보험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사실 아니 갱신형 보험을 놔두고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잘 구성되어 있는 거를 정리하는 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보험을 단순히 상품 하나만 놓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시청자님들도 내가 어떤 보험 가입했는데 이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험은 반드시 그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의 뭐 현재 상황 그리고 다른 보험은 어떤 게 가입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과의 연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시청자님, 지금 사례자님의 경우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갱신형 암보험은 그대로 두고 차라리 보험 결혼 전에 가입하신 통합보험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네요. 독이 되는 보험이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웬만하면은 갱신형을 유지하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은 있었지만 오늘 두 번째 사례자분은 나이도 아직 30대이신데 갱신형을 유지해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네. 아니고요. 이 보험을 갱신형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꿀팁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시청자님의 이제 가족력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암 진단비는 가능하면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준비하신 손해보험사의 보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훌륭한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일반암 진단비가 3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고액암으로 3천만 원의 진단비가 더 추가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암에 대한 수술비라든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같은 그 보장들도 구성이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근데 이 갱신형 암보험은 이 통합보험에 보조제로 양형으로 이제 활용을 네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단비를 준비를 할 때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병에 걸렸을 때 소득이 단절되는 거를 대비를 해서 네네. 진단비를 이제 구성을 좀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활동기인 한 60세 이전까지 혹시라도 이 시청자님께서 이제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되면은 그 레스토랑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진단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30대 초반에 준비한 이 갱신형 암보험이 40대 초반에 한번 갱신이 될 거고요. 50대 초반에 한번 이렇게 네. 갱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구간에는 암 발병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율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60대 초반까지는 이 갱신형 암 진단비로 인해서 아주 저렴하게 암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갱신형 네. 암보험은 시청자님이 평생 동안 가져가시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내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활용 가치를 조금 더 높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니까 지금 30대시고 앞으로 최소한 60대까지는 이 갱신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에서 70대고 70에서 80세 되실 때 갱신폭이 크게 오를 때까지 가지고 계시는 건 독이 되겠지만 우리 시청자님 경우에는 뭐 가족력도 있다고 하고 걱정이 좀 크셨으니까 꼭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독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정리한 게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한마디로 좀 네. 정리를 해드리면 독은 독입니다. 네. 독은 독이지만 이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보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한마디로 좀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전제를 하고 싶은 내용은요. 무엇보다 이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정말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너무 이제 고령이시다라는 부분 또는 이제 질병 이력 때문에 질병 이력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보험 가입이 좀 어려우신 네. 제약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복용하시는 약의 종류가 너무 많으신 분들 또는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보험을 비갱신으로 준비하시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갱신형 보험을 이제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갱신형 보험이라고 해서
뭐 다 같은 갱신형 보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 갱신 보험, 5년 갱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갱신 주기가 짧아서 이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제외를 하셔야 되고 최소 10년 이상, 그러니까 15년, 20년 이제 갱신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10년도 사실 짧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20년 이제 갱신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면 선택하시면 좋고.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선책으로라도 10년 이상의 갱신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참 뭐 약이나 독이나 뭐 한 끗 차이라고들 하잖아요. 보험도 비슷한 것 같네요.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좀 힘들지만 최소 10년 이상의 갱신 주기를 가지고 있는 갱신 주기가 좀 긴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장 없애야지, 당장 뭐 갈아엎고 새롭게 비갱신으로 비싸게 새로 준비해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활용도를 좀 꼼꼼하게 살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청자님은 또 갱신 주기가 비교적 긴 보험 가지고 계시니까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혼 전에 가입하신 통합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이 보험은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나쁜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선 뭐 보장 기간도 길고요. 네. 그리고 비갱신인데다가 특약도 이 수술비 관련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조차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들을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손해보험사의 상품인데요. 보험료가 월납 보험료가 5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 네.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꿀팁을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손해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해 두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증권을 열었을 때 내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보험이 월납보험료가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딱 뒷자리가 너무 깔끔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네. 이 손해보험사의 보험은 특약별로 그 보험료가 다 구성이 되어 네. 있는데 끝자리가 사실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뭐 32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네네. 이렇게 지금처럼 5만 원이라고 딱 떨어지는 경우는 100%의 확률로 그냥 적립보험료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딱 떨어지는 게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 적립보험료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뒷자리를 좀 맞추기 위해서 네. 뭐 그냥 49,999원보다는 5만 원이 날 수도 네. 있으니까 그냥 뭐 몇십 원, 몇백 원, 뭐 1,000원, 2,000원 들어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네. 않겠지만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만 원이 넘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10,000원 단위가 넘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함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보험료 사실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뭐 딱 떨어지고 이것저것 특약도 많은 통합보험인데 또 어떤 문제점들이 독이 되고 있나요?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5만 원이라는 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보험료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적립보험료도 10,000원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보험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는 4만 원이 채 안 하는 거죠. 그렇네요. 3만 몇천 원이라는 네. 보험료로 비갱신형에 그 만기도 100세까지 이렇게 길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시청자님들께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싸게 이렇게 좋게 해줄 리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너무 싸도 독이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 뭐 어느 경제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이유 없이 비싼 물건은 있는데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없다. 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험료가 비싼 보험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유 없이 보험료가 싸고 보장도 굉장히 좋고 그런 보험은 사실은 없거든요. 시청자님 그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보험 뜯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 관련된 특약이 총 18가지 정도나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특약들이 예를 들면 상해 흉터보건 수술비 7만 원, 시청각 질환 수술비 30만 원, 뭐 피부 질환 수술비 20만 원, 뭐 이렇게 뭐 받을 확률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설사 여기에 걸려서 보장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특약들로만 사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최근에 가입하신 통합보험만으로도 사실 보장 공백 충분히 메우고도 남습니다. 네. 참, 우리 뭐 그 속담 중에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보험은 정말 한 길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처방을 받듯이 독인지 약인지는 보험 전문가에게 현명하게 처방을 받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렇게 독이냐 약이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독이 되는 보험, 뭐 CI, 갱신형이라고 다 독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섣불리 내리는 자가진단이 가장 위험한 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한 줄 정리도 좀 들어볼까요? 박준영 전문가님. 네, 그래도 독은 독이다라고 한 줄 평 정해봤습니다. 네, 뭐 독을 잘 중화하면은 뭐 약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독은 독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납입하실 수 있는 보험료 여력은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정해져 있는 보험료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이제 보장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예를 들어서 CI 보험과 같은 보험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CI 보험을 대체할 만한 뭐 GI 보험이라든지 또는 손해보험사의 진단비 보장을 훨씬 더 좋게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CI 보험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새롭게 이제 보험을 구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실패 확률도 줄이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이제 보장을 가져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들의 상담을 반드시 통해서 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독은 독입니다. 이번에는 이재호 전문가님. 네, 보험을 만드는 건 보험회사의 몫이지만 보험을 활용하는 건 소비자의 몫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험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제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뭐 40개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데요. 그 많은 보험회사에서 파는 보험 상품들이 한 회사마다 몇십 가지씩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비자가 잘 골라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연히 아주 잘 골라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보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선택하려면 훌륭한 조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톡톡보험 설계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독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늘 전문가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승엽 전문가님의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마라. 구멍을 메운 뒤에 부어라. 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네. 싶은데, 사실 보험 하나만 갖고 계신 시청자님들 잘 없으실 거예요. 보험 여러 가지 가입되어 있으신데, 그 중에 만약에 밑 빠진 독이 있고, 그 밑 빠진 줄을 모르고 내가 계속 보험료를 붓고 있다면, 나중에는 굉장히 가정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붓고 있는 독 중에 어느 게 밑이 빠졌고, 어느 게 단단하게 잘 메워져 있는지,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청자님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톡톡 보험 설계 전문가들과 함께 어느 게 밑이 빠진 건지, 그리고 이 밑 빠진 걸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잘 하셔서 훌륭한 보험 구성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현진 전문가님. 네, 싼 게 빚이 떡이다. 값이 싼 물건은 당연히 물건의 질도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물건을 볼 줄 모르면 값을 더 쳐줘라. 이런 말씀도 네네.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비싼 보험이 무조건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건 아니에요. 싼 게 빚이 떡이라는 것처럼 이 저렴한 보험에는요, 다 단점이 숨어 있어요. 뭐 보장의 내용이 작거나 아니면 갱신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단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보험 소비자분들께서는 항상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따져보시다가 그래도 못 찾겠다라고 고민되시면은 항상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독이 되는 보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보험도 잘 살펴보시고요.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으셔서 여러분의 보험도 디톡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저희 톡톡 보험 설계 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문의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어지는 순서 톡톡 보험 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보고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냉철한 판단과 날카로운 분석, 알기 쉬운 해설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보험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효도 씨. 그런데 얼굴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 이상하다. 엄마가 계속 깜빡깜빡 하시는데 안 되겠다. 다시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엄마, 여보세요? 내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나라니까? 여보세요? 내가 누구세요? 아이고, 엄마 진짜 와 이라노? 내다네. 나 효도.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큰 소리고. 안다. 내 아들 나 효도. 엄마, 내 생일이 언제고? 그러니까 네 생일이 그 여름이었나? 겨울이었나? 아이고,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거린다. 요즘 어머니의 상태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 싫지만 치매에 대해서 생각이 나겠는데 우리 엄마 어쩌다가 아니야, 내가 더 강해져야겠어. 맞다, 근데 우리 엄마한테 보험 들어온 게 있을 건데 잠깐만. 여기 있네, 중증 치매 진단비. 여보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증권에 보니까 중증 치매 진단비 항목이 있어서 초기 치매 증상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요? 미리 가입해둔 치매보험,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안타깝습니다. 이 보험은 이럴 때 참 얄미워요. 자, 그러니까 이 중증 치매 진단비는 정말 말 그대로 중증 치매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보험인 거네요.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이제 치매라는 것은 6명 중에 1명에 해당할 정도로 치매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치매 환자 중에 85%는 경증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치매 대비용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중증 치매 진단비로는 이 가벼운 경증 치매 진단비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치매는 아무래도 이 긴 시간 요양과 간병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치매 관련 보험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증 치매에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이 LTC 보험으로 알려져 있는 치매 간병비와 치매 진단비는 사실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이 LTC의 뜻은요, Long Term Care, 즉 치매는 단기간의 수술이나 치료로서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닌 이 장기간의 요양과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LTC 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단,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LTC 보험에 대해선 잘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치매의 85%를 차지하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이 남은 15% 중에서도 훨씬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보험이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중증 치매 진단비에 보장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심각성이 나타나야 되는 건가요? 자, 이 3가지 정도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장애 상태. 두 번째, CDR 척도 3점 이상. 세 번째, 요양 등급 2급 이상. 요 3가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 말의 뜻 자체는 내 몸 자체를 스스로 가누기가 어렵다. 혼자서 밥 먹기도 어렵고 옷 입기도 어렵고 이 대소변도 가리기가 어려운 상태를 바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하고요. CDR 척도 3점 이상은 이 인지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을 알아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 85%에 해당하는 이 경증 치매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 또는 치매 간병비 보험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치매 진단에 있어서 꼭 아셔야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CDR 척도입니다. CDR 척도 점수에는 1점부터 5점으로 낮을수록 경증 치매, 이 높을수록 중증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는 이 CDR 척도 2점부터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입한 금액의 40%나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의 특약을 3천만 원을 가입해 놨다. 그렇다면 3천만 원에 40%를 곱하게 되면 1,200만 원의 경증 치매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혹은 이 CDR 척도 4점으로 심한 치매로 분류가 된다면 80%나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 말은 3천만 원에 80%를 곱하게 되면 얼마죠? 2,400만 원. 맞습니다. 이 2,400만 원의 중증 치매 진단비가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입할 수 있다면 이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 3% 이상 혹은 20% 이상 특약을 기억하셔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군요.
자, 이 경증 치매 환자들의 경우 이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 3에서 20%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 다음으로는 치매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치매 간병비 보험은 치매 간병비를 즉 요양 등급 4등급까지 지급해주는 일반적인 치매 간병비 보험인데요. 이는 기존에 알고 계신 치매 보험과는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많은 치매 간병 보험이 요양 등급 4등급이 아니라 2등급까지만 지급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 요양 등급 2등급이라고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장애 상태와 이 CDR 척도가 3에서 4 이상인 인지적 능력이 아주 부족하신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한 아주 그러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되어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의 보험 증권을 한번 보시고요. 이 요양 등급 급수가 4등급 이상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등급을 강조를 해주시네요. 예. 아무래도 그 가정에서 이렇게 보험증권 요즘 잘 안 꺼내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라도 꼭 한번 꺼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매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보험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톡톡 보험 설계,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치질 수술을 하셨는데요. 아, 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거를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보험료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속상하시겠어요. 사실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사고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인데, 보상을 왜 못 받았는지 시청자님 정확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 일단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하셨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혹시 증권 네.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증권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아버지 보험을 제가 가입을 해드렸었는데, 저희 엄마 친구분이 예전에 보험회사에 다니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보험이랑 제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조금 다쳐서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실비가 가입이 안 되셔서 병원비를 하나도 못 받았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2년 전에 해약을 하고 다시 보험을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아, 네. 다시 가입한 상품도 그런데 지금 또 지급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더 속상하실 것 같네요. 혹시 다시 가입한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혹시 그럼 처음 설계사분에게 또 같이 가입하신 건가요? 네, 그분한테 다시 가입을 네네. 했던 거고요. 그냥 이제 어머님 친구분이라고 하니까 믿고 맡겨서 진행을 했던 건데, 처음에 실비도 없이 보험을 가입을 이렇게 시켜 놓으셔서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도 엄마 친구니까 이번에는 정말 알아서 잘 해주셨을 거라 믿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보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많은 분들이 지인이기 때문에 믿고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 이런 얘기 참 자주 듣는데 들을 때마다 저도 속상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보험은 아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한껏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 두 번째 가입하신 그 새롭게 다시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보험에는 혹시 그 실손보험이 있어요? 그 실손보험이 치질 수술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품에 가입했던 시기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손해보험사의 이제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입했느냐, 그 이후에 가입했느냐가 다 달라져요. 이전에 가입했을 때는 면책, 즉 보상이 치질 수술은 안 되고요. 시청자님처럼 2009년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작년 2년 전에 다시 바꾸셨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표준화 실손보험이 아마 가입이 되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급여 부분만 인정이 되고요. 비급여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특약에서 뭐 일종 수술에 이제 치질 수술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혹시
아버님 보험은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생명에 가입을 했고요. 네. 예전 보험은 실비가 없어서 아버지가 보상을 하나도 못 받으셔서 재작년에 가입한 보험에는 실비가 들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렇다면 이제 급여 부분은 이제 10%를 이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이제 청구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병원에 그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서류를 그 엄마 친구분 설계사분한테 드렸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아버지가 혈압약을 드시고 계셔서 안 준다고 하시던데요. 혈압약이요? 근데 혈압약을 복용을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들어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게요. 저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인데, 지금 뭐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가입 전에 뭐 항문 관련해서 이제 수술을 하셔서, 부담보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이제 뭐 혈압약을 복용하신다고 해서 치질 수술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이제 청자님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혈압약을 복용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올해 61살이시고요. 네. 혈압약 드신 지는 4년 정도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2년 전에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이제 당연히 이제 혈압약 이제 복용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혈압약 말고 뭐 다른 수술이나 입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혈압약 드시는 거 말고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가입을 할 때 혈압약 드시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혈압약 복용하시는 것 정도로는 보험 가입이 충분히 안 될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뭐 2년 전이면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아버님께서 보험 나이로 아마 한 58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유병자 심사 플랜 중에서 이 혈압약 복용을 보험사에 이제 심사를 올리게 되면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데요. 지금부터 2년 전이면 뭐 보험사에 따라 나뉘겠지만 그 혈압에 대한 부분을 부담보로 승인을 하는 경우와 할증, 보험료 할증을 통해서 보험을 인수해주는 회사로 나뉘는데요. 네. 시청자님께서 현재 가입하신 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그 할증이 아니라 부담보를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치질은 사실 혈압하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보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게요. 저는 이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엄마 친구라서 믿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처음 계약할 때 실수를 한번 그분이 하셨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은 좀 제대로 해주실 줄 알았었는데, 이게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또 보상 관련된 부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네. 이게 좀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청자님 제가 듣기만 해도 사실 답답한데, 지금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가입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가입이 되셨는지, 그리고 뭐 부담보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불리 어떻게 됩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우선 현재 상황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지금 어머님 친구분이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부담보 관련된 거는 시청자님 증권 잘 찾아보시면 부담보 관련된 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안 하는 경우는 안내장을 발송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과 안내장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요 내용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고객센터 전화를 해보셔서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네, 차라리 그런 편이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고객센터에 제가 문의를 해보고 보험 내용이 좋지 않으면 아예 아버지 보험은 차라리 다시 해지를 하고 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시청자님 고객센터로 일단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문의하실 때 증권도 다시 재발행을 해서 보내달라고 좀 요청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증권 챙기셔가지고 한번 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 오늘은 일단은 증권 내용이 이제 증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만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른 질병 없으시고 혈압약만 복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치질 수술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새롭게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뭐 직장이나 학문 쪽 관련해서 부담보로 승인이 될 수가 네네. 있고요.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혈압약 봉투만 가지고도 보험사에서 심사를 다 해줘요. 금방 되네요. 간편 심사 가능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를 받으신 후에 뭐 혈압에 관련돼서 뭐 혈관 그 질환에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쪽으로 부담보 승인을 받던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보험료만 단순 할증이 되어서 조금 더 내고 이제 인수를 해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심사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유효행자 실손보험이 2018년 4월 달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뭐 새롭게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을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시 가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아버지 보험 정리를 할 때 제 것도 같이 좀 봐주시고요. 제 보험도 거의 아버님 거랑 비슷한 거라서 네. 엄마 친구분을 믿고 또 같이 한 건데, 저도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될까봐 좀 불안하거든요. 네, 시청자님도 혹시 같은 생명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 CI 보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32살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님 혹시 이제 보험료로 매달 얼마 정도 지금 납입하고 계신가요? 네, 제 보험은 지금 13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어요. 네. 월 13만 원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손해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장 측면에서 뭐 암의 보장 범위도 좋고, 그다음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살이라도 좀 어릴 때, 젊으실 때 암, 뇌혈관, 심혈관이 모두 보장이 되는 손해보험사의 이제 상품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시청자님 보험도 나중에 이제 아버님 증권과 함께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시청자님 지금 증권이 준비되지 않으셔서 저희가 일반적인 내용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저희가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다시 자세한 안내 해드릴 겁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또 연락드려서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분 전화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자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자 사연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염 속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온열 질환 관련 보험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참 더워도 너무 덥죠. 이런 더운 날씨에도 야외 활동을 꼭 해야만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온열 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네요. 온열 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농사를 네. 짓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관련된 온열 질환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일사병과 열사병을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보험에서 온열 질환을 전문적으로 담보해주는 보험은 존재하지는 않고요. 따로 그런 건 없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그 방송에서 보험 우선순위 말씀드릴 때 네, 항상 네. 빠지지 않는 보험이 하나 있죠. 실손. 네, 맞습니다. 네,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게 되시면 병원에 가서 사용하신 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부모님께서 온열 질환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 좀 휴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신다면 저희가 입원비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입원 일당 보험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요즘에는 입원 일당 보험이 아니라 입원 일시금 보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일 이상, 3일 이상 이렇게 입원을 해 있으면 입원 일수와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는데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입원 일시금 보험을 추가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서 실손보험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실손보험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실손보험을 선물해 주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온열 질환 전문 보험은 따로 없으니까 실손보험 여부부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사연도 저희가 하나 해결을 해드렸네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상담 전화도 지금 연결이 된 것 같네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올해 39살이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얼마 전부터 톡톡보험 설계를 우연히 보게 돼서,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고
이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이게 가입할 당시에는 이거 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톡톡보험 설계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전문가분들이요 꼼꼼하게 보험 분석해서 일단 의문 가지시는 부분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보험증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들이 잘 봤고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입하신 보험 지금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예, 그 2008년 6월에 가입했고요. 모빌당 프로미 라이프 컨버전스 보험이거든요. 20년 납 80세 만기고 월 133,940원씩 내고 있어요. 네. 네, 시청자님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상품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모든 특약들을 통합해서 구성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잘만 구성하면 이 보험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보장성 보험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내용 좀 훑어보면 사실 좀 보장에 아쉬운 점이 좀 보입니다. 네. 혹시 어떤 점이 그런 건가요? 저는 봐도 잘 모르겠어서. 근데 시청자님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만기가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보험들이 거의 대부분 80세 만기로 구성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지금 시청자님 굉장히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거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만기를 늘릴 수는 없나요? 네, 시청자님, 만기를 늘리는 건 조금 불가능하고요. 그건 좀 어렵구나.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드릴 때 종합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 드리겠지만, 일단 100세 만기에 이제 보험이 이제 새로운 구성이 필요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분석을 이제 이어가자면은,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는 실손 의료비 보험하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특약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단 아쉬운 점은 이 실손 의료비 특약이 현재 표준화 실손 이전인 예전에 5년 갱신 100% 다 돌려받는 그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내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100%를 다 보험회사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장점이긴 하지만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아주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 나중 갱신할 때 갱신폭이 조금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의료비 보장이 지금은 5천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적은 금액인 3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원비도 현재는 병원비 25만 원에 약값 5만 원에서 하루에 30만 원 한도로 통원비가 구성이 된다면은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거는 통원비가 10만 원 정도로밖에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상 금액이 작다는 건 좀 단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장기간 입원을 했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과거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365일이 지나고 나면은 180일, 약 6개월이라는 면책 기간이 보장받을 수 없는 기간이 생겨요. 하지만 지금의 착한 실손 의료보험 같은 이제 이 표준화 실손 보험은 1년 365일 이 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한도가 있잖아요. 그 5천만 원 한도를 다 소진할 때까지 그게 쭉 면책 기간 없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간에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면책 기간이 없이 오로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쩐지 보험료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보험료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지금 총 9번 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처음에는 13만 3,940원에서 15만 380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3만 3,940원 이제 처음에 이제 불러주셨던 보험료는 오르기 전에 이제 보험료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한 17,000원 정도 올랐어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갱신돼도 보험료가 많이 안 오른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가능한 건지 걱정되거든요. 사실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보험 나이로는 이제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실손 의료비 보험만으로 이제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제 보험료가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을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지금 운전자 특약
부분하고 암 진단비,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비가 지금 갱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올랐던 건데 먼저 이제 운전자 특약 중에 이제 벌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면허 정지 위로금, 면허 취소 위로금,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부상 지원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이제 5년 갱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보험료가 좀 올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진단비 부분에 있어서도 암 진단비가 지금 5년 갱신 80세 만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 반드시 재구성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지금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5년 갱신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중대한이라는 이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뇌졸중 진단비가 일단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앞에 중대한도 붙어 그렇습니다. 있는 그럼 네. 이거 CR보험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런 구성이 되나요? 네, 뭐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네. CI보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손해보험사에서 이 뇌경색 진단비 때문에 이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중대한을 붙여서 판매한 특약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네, 아무래도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중대한 뇌졸중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보장 범위를 좀 좁히게 되다 보니까요. 지금 실내님 보험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네. 보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진단비 보장이 현재 지금 5년 갱신으로 80세 만기로 이제 끝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5년마다 매 5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8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보험료를 납입하셔서 사실 지금 뭐 좀 아까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나이가 39세라고 하셨으니까 80세 만기면 앞으로 41년간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 보험과 또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납입 면제 기능을 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큰 단점이네요. 아니, 손해보험사 상품인데 생명보험사의 안 좋은 점들을 합친 희한한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 납입 면제 기능도 사실 저희가 수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고 쓸 때는 또 유용한 기능인데 납입 면제 기능도 누릴 수 없다.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납입 면제 기능 좀 원하시면 네. 시청자님들 그 보험은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꿀팁이네요. 네, 그 최근에 갱신형 보험 중에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보험이 최근에 조금씩 출시되고 있긴 했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은 전부 다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상품들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보험 회사별로 상품별로 납입 면제 기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후유장의 80% 이상일 경우에 그 이후에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보장을 계속 해준다라는 상품도 있고 어떤 상품은 뭐 50% 이상도 있고 어떤 상품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중에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그 이후에 납입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상품들도 네. 있는데 시청자님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이고 이런 납입 면제 기능이 전혀 탑재가 안 되어 있으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사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하셨더라도 그 이후에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받은 진단비로 또 보험료 내야 되는 계속 거잖아요. 내야죠. 이 부분이 네. 사실 갱신형 보험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그러네요. 하나죠. 네. 오늘 전문가님 설명 들으면서 제 보험의 암 진단비가 갱신인 거 처음 알았거든요. 아이고, 네. 예. 납입 면제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시청자님,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도요, 5년 갱신이 지금 현재 80세 만기로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보장 금액도 적고, 그리고 면책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지금 표준화 실손보험에 비하면은 되게 긴데,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본인 이제 부담금이 지금 현재 표준화 실손은 급여 부분은 10%, 비급여 부분은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는 이제 부담되는 돈은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면책 기간이 사실상 없고 그리고 갱신될 때 갱신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표준화 실손보험으로 구성을 새롭게 하신다면은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의 운전자 보험도 통합보험의 특약으로 이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운전자 보험들이 다 갱신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을 필수적인 담보들만 저렴하게 따로 빼서 싸게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종합적으로 한번 솔루션을 드리면요. 네. 실손 의료 보험이 뭐 전부 다 갱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진단비라든지 지금 운전자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보험에 비해서 최소로 요구하는 최소 적립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보더라도 지금 부분적인 어떤 그 조정보다는 전면적인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 다른 보험으로 가입하셔라.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가장 좀 적합할 것 같고, 일단 이제 3대 질병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비갱신으로 바꾸시면서 100세 만기로 좀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거기에 이제 보장 범위가 넓은 혈관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이제 구성을 하시면 좋겠고, 추가로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질병 우의장애 특약도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구성을 하신다면 조금 더 보장을 좀 풍부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손의료보험이라든지 이제 운전자 보험도요. 각각 이제 10,000원 정도 되면은 충분히 구성이 가능해서 제가 드리는 이제 솔루션대로 이렇게 보험을 구성하신다면 보장 범위도 일단 넓고 만기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갱신인 부분도 이제 비갱신으로 이제 바뀌면서 보험료 지출도 조금 예측 가능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시청자님 그래도 아직 보험 나이가 좀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다행히 훨씬 더 좋은 구성으로 새롭게 준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저희가 상담해드렸는데 시청자님 어떠셨나요? 예, 이게 사실 뭐 전면적으로 보험을 다 정리해야 될지 걱정을 많이 좀 했었는데, 전문가님들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 모든 부분이 이해가 다 됐거든요. 저한테 맞는 보험으로 새롭게 설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만족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희가 저렴하면서 보장은 훨씬 더 좋은 보험 상품으로 방송 끝나고 다시 전문가분들과 함께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러분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보험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보험은 보험 전문가에게 잊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은 끝나더라도 톡톡 보험 설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24시간 저 보험 전문가들과 상담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더 이상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